우리는 당장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경제 지키기, 이것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무수히 국빈을 초청하고 각국의 대표단들을 초청해서 연일 오찬 만찬 하면서 우리 국고를 헐어서 들이부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액수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예산을 깎았다 하는 그 돈하고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이 우리 경제에 구멍을 내고 그냥 물이 콸콸 흐르듯이 대한민국의 부를 세계에 아무데나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들이부어준 그것을 합하면 아마 그런 예산 감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부처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가서 MOU를 맺은 경우, 그리고 기부, 원조, 지원, 그리고 돈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멈춰 세워야 한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후진국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체코, 우크라이나 이런 데 돈 뿌린 것, 다른 약속들을 한 것, 이것을 즉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것으로 국가 위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 집단들, 무슨 도사, 뭐 이런 그런 집단들, 그들만의 어떤 인맥인지 신앙인지 뭐 그런 집단들이 2년 반 동안 우리 국정을 농단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국정을 이렇게 운영한 결과 국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가을 또 이만큼 돈을 쓰겠다 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빚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하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2024년 국가 채무가 1196.2조 조입니다. 억이 아니고 GDP의 무려 51%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거기에는 절반 이상이 빚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퍼주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2025년 국가 채무는 1년 사이입니다. 1273.3조, 이게 GDP에서 5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고 있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여러 국제회의에 가서 기부라든지 지원을 약속한 비용이 달러 환율로 계산돼서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저 윤석열은 앞에서 잘 구워 삶으면 돈다발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외국에 갔을 때는 마치 돈 많은 기부왕처럼 대우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국민의 빚이 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집행이 되면. 윤석열 부부 그리고 그 친위 집단, 여기에 밀착된 기업들이 있죠. 이들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쿠데타를 벌인, 그것도 실패한 쿠데타 세력이 맺은 MOU, 국가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집단과의 거래, 이것을 우리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 즉시 이 관련 지출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채무를 소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근거는 헌법 제58조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보다 위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집행정부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일 때 이와 같이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한다,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만의 정치적 판단으로 돈을 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이고, 지구 평화를 지키든지 지구 환경을 보호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그것을 윤석열의 정치적 판단으로 그런 계약을 했고, 그렇게 돈을 주겠다고 했고,
혹은 빌려주든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부를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겠다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나 국제기구에서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실패해서 제압되었다. 이제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각오는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공돈이 생길 기회를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 반역자가 국가를 망하게 되려고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윤석열의 정치적 판단, 대통령이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첫째 그것은 우리가 왜 인정할 수 없느냐. 우선 이번에 보았듯이 자신의 친위 쿠데타 성공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추적해야 하겠죠. 그거 우리 돈 줄 수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윤석열의 판단력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가령 외국의 손님으로 가서 좋은 술에 만취해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애지중지하는 눈이 멀어버렸다고 하는 김건희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서 그래서 흡족해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윤석열은 자신이 못마땅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저놈 잡아 가둬버려 재판도 없이 기소도 없이 그저 그냥 지 입으로 그 명단 받아 써서 체포하러 가라 이랬던 자다. 그의 판단력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또 있을 겁니다. V제로라고 했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진도 대통령실에서 게시도 해놓았습니다. 어떻든 부부 동반으로 돌아다녔을 때 김건희 씨가 약속을 한 거, 그것을 윤석열 씨가 그거 내가 해주마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다. 그러한 윤석열의 판단, 우리 국민은 공무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국민이 갚아줄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윤석열 2년 반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돈다발을 선물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회는 곳간 자물쇠를 단단히 잠궈야 하는 겁니다. 예산 감액하는 거 잘했습니다. 더 졸라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로 향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럴 텐데, 이제 밖으로 새 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북한으로 가는 거는 봐주자,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은 봐주자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모두 틀어막아라. 헌법 제58조. 이거 누구 책임이냐? 지금 살아 움직이는 정부는
입법정부와 사법정부,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집행정부가 있습니다. 집행정부는 돌이킬 방법이 없죠. 입법정부가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